여러분, 잭 도시 이러면 트위터 최고 경영자죠. 예, 미국에 있는 트위터라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그런데 이 잭 도시가 지금처럼 가면 세상이 다 바뀔 거다, 이런 섬뜩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플레이션 공포는 이미 여기저기에 지금 들어와 있죠. 여기에다가 스태그 인플레이션이나 다시 말해서 저성장 고물가냐, 아니면 슬로우 인플레이션이냐, 느린 성장의 물가 상승이냐, 이걸 가지고 논란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잭 도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모든 걸 바꿀 것이다, 이미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하고 섬뜩한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베네수엘라 같은 인플레이션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은 2021년 올해만 하더라도 5,500%입니다. 작년에는 2,360%고요. 2019년에는 19,906%였습니다. 심지어 2018년에는 여러분 상상도 초월할 정도예요. 65,374%입니다. IMF가 조사한 것 중에서 가장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화폐가 사실상 휴지 조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예, 실제로 베네수엘라에서는요, 쓰레기통에 돈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냥 돈을 버린대. 거기다가 돈을 버린. 돈은 써야 되는 거잖아요. 물건을 사는데 써야 되는데 그냥 쓰레기통에 돈을 버린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화폐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잭 도시가 꺼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기업의 경영자가 경제학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경영학자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유명한 투자자도 아닙니다. 단지 기업의 경영자는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실물 경제를 확실하게 깨고 있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잭 도시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 베네수엘라 같은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뭐 이것을 가지고 많은 경제 대가들이 아니면 시장에서 잭 도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래서 우리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지도 몰라, 1970년대식 오일 쇼크가 올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제학자보다는 현실 경제에 밝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뭐라고 이야기하나, 암시하는 것이 있다, 뭔가 이 말 속에는 뼈가 있구나, 이렇게 정도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 말 속에 무슨 뼈가 있을 것인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모든 걸 바꿀 것이다, 그러면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의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뭐 기본적으로 지금 트위터에서 잭 도시가 직접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이 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다,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게 이 세상에는 세상을 다 바꿀 만큼 큰 인플레이션 물결이 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비트코인을 채굴할 테니까 비트코인을 사라, 뭐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완벽하게 그렇게 그렇다 이렇게 장담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경영적 암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그렇지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잭 도시의 경고는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아주 섬뜩하게 경고를 했지만 분명한 것은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진다는 현실 경제 입장에서 지금 한마디 내뱉었다. 여기에는 의미를 크게 둡니다. 경영자가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날 수 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업의 비용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고객에 대한 서비스료 인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공급발 인플레이션인데 이것은 경영자만의 아주 절대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당장 여러분 공급발 인플레이션 요인이 미국만 해도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지만 원자재 가격 올라가잖아요. 서버 가격 올라가죠. 예. 게다가 수입품 가격 올라갑니다. 여기다가 인건비 올라갑니다. 게다가 법인세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미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잭도시가 한 이야기는 이게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이미 시작이 돼 있고 나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돈을 지불하고 있다. 이런 뜻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 베네수엘라 같은 인플레이션은 좀 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은 과하지 않다. 잭도시의 말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미국은요. 지금 얼마예요 벌써? 거의 5개월이 넘죠. 5개월. 5월, 6월, 7월, 8월, 9월이니까 5개월. 5개월 내내 물가가 5% 이상씩 계속 올라갔고요. 이 정도면 여러분 30년 만에 물가가 최고를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월, 11월, 12월이잖아요. 일단 월스트리트에서 조사한 걸 보면요. 10월, 11월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갈 거다. 심지어 12월에도 5.25%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1991년 이후로 물가 상승률이 최장기간 가게 됩니다. 5% 이상 유지해서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 내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대표적인 원인이 이거예요. 에너지값이 폭등한다. 에너지값이 폭등한다는 게 결국은 원자재가 폭등한다는 건데 원자재 중에는 원유도 있지만 광물도 많잖아요. 광물도. 여기다가 곡물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원유, 유가도 올라가고요. 광물값도 올라가고요. 곡물값도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지금 유가는 그 어느 때보다 세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83.76달러, 배럴당 83.76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고치에 최근에 보여서 최근에 최고치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주가는 계속 뛰죠. 주가는 계속 뛰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크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다는 뜻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는요.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게다가 에너지의 무기화, 마치 1970년대 오일 쇼크가 났던 것처럼 지금 에너지의 무기화의 조짐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석유 생산국가, 석유 수출기구라고 하죠. 오펙이라고 하는 오펙에서 유가를 쉽게 말하면 원유를 정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다가 천연가스에 대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제재,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유럽의 50%는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제대로 공급을 안 해주면 이게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충격이 될 수밖에.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오르는, 게다가 에너지 무기화에 따른 오일 쇼크나 혹은 가스 쇼크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그것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가중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잭도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굉장히 크지요. 게다가 말입니다. 에너지 값이 오르니까 기업마다 저마다 가격을 다 올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트위터도 서비스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심지어 생활용품 업체 플록트앤갬블 여기도 마찬가지 P&G도 미국 내 10개 제품군 가운데 9개 제품의 가격에 인상했습니다. 펩시도 가격을 인상했고요. 테슬라도 차량 가격을 2,000에서 5,000달러씩 인상했습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물가는 올라가고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임금도 따라 올라가야 되겠죠. 당연히 노조는요 임금을 올려달라고 난리죠. 임금을 올려달라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물가 상승에 임금 상승, 물가 상승에 임금 상승, 그야말로 임금 물가의 악순환이 아마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대형은행들이 이미 줄이자 하지만 이게 여러분 쉽지는 않은 상태예요. 쉽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만큼 금리를 인상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신흥국 중에는요.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는 미지수입니다. 문제는 미국의 방향이에요. 미국의 방향. 미국이 금리 인상이 빨라진다는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금리 인상이 빨라진다. 이대로 가면 내년 중반으로 봤던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더 앞당겨지지 않겠느냐 하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실제로 말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제결제은행의 컨퍼런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급 제약과 같은 높은 인플레이션은 내년까지 이어질 거다. 내년까지. 그러면서 수개월 동안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통화정책 긴축 전환 속도를 더 빨리 하겠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테이퍼링에 이어서 지금 계획대로라면 여러분 계획대로라면 내년 7월에 테이퍼링 그러니까 긴축의 어떤 방향을 가져가는데 이게 더 빨리 당겨지고 6월로 당겨지든 5월로 당겨지든 그럼 금리 인상도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금리 인상도 더 빨라질 수 있다. 결국 말입니다. 잭도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좀 가하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가하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도 잭도 씨의 말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은 길어진다. 인플레이션이 길어지면 그에 따라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빨라진다. 이렇게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잭도 씨의 이야기가 우리 경제에는 어쩌면 섬뜩한 경고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우리 경제가 진짜 못내 걱정되는 이유는요. 이게 정권 교체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돈을 지금 엄청 풀어제끼잖아요. 내년 예산이 604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하면서 내년 예산 더 늘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늘려달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미친 짓이에요. 전 세계는 전부 다 어떻게 하면 통화량을 줄이겠냐 이렇게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는요. 지금 어떻게 하면 통화량을 줄이겠냐 생각을 합니다. 뉴질랜드, 폴란드,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미. 게다가 세계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요. 38개 중앙은행 중에서 13개 중앙은행 13개면 지금 절반가량 되죠. 아니 3분의 1가량 되죠. 30% 되는
예,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가 이게 팽창이 중심이 아니에요. 자칫 팽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버리면 저는 오히려 우리가 지역도시의 섬뜩한 경고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두려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긴축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은 기축달러도 아닌데다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나가면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역도시에 아주 어쩌면 단순한 충고인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은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